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송선덕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사철이라 이 이사 준비하시면서 입주 청소 서비스 어디서 해야 되나 좀 찾아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청소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 실태를 최근에 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청소 대행 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피해 사례 220건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 피해 유형은 청소 품질 미흡으로 44.1%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가재도구 파손 훼손으로 26.4%, 다음으로는 추가 요금 청구가 12.3% 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소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크게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품질이 좀 좋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 품질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주요 온라인 중개 사업자를 포함해서 총 8개 사업자의 사후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네. 이 중에 6개 사업자가 청소 상태 미흡 시 재청소를 해주거나 또는 일부 대금을 환급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 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인데요. 네.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제 소비자의 기대와 또 실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의제기 기간을 청소 당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소한 청소 완료 후 최소 24시간 이상은 좀 보장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청소를 맡겼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가전제품이나 그릇 같은 가재도구가 파손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책임을 지나요? 일단 온라인 중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중개만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하지만은 또 반면에 사업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또 영업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고 또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네. 저희가 좀 확인해본 바로는 일부 저희 쪽에 민원을 내신 분들은 막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로는 해당 손해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했음이 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또 보험 약관상 보상 범위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 보험사로부터 또 자기 부담금을 요구받기도 해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입주 청소 서비스를 맡겼다가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네. 막상 청소를 해보니까 곰팡이가 좀 심하더라. 혹은 이거는 특수한 화학약품이 필요한 정말 좀 찌든 얼룩이다 이러면서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어요라고 원래 전달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청구 관련 정보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소비자들이 좀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유형 중 하나가 또 추가요금 청구인데요. 네. 일단 곰팡이나 묵은 때 또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운 창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청소 요청을 했을 때 이 서비스 범위가 아니다, 혹은 이제 이게 좀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상당합니다. 네. 그러면 나는 좀 이게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업계 관행인데 당연히 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일로 좀 현장에서 또 당사자 간의 얼굴을 좀 붉히지 않으려면 사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기본 요금에 이런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또 안내한 사업자는
저희가 조사한 8개 사업자 중에 4개 정도만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어떤가요? 음, 사업자들의 그 위약금 기준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일부 업체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비해 좀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일부 사업자는 그 청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아예 환급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만약에 대금을 성금으로 선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혹시 권고사항 같은 게 명시된 게 있나요? 네, 일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그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부담할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청소 예정일 7일 전에 만약에 이제 취소를 하면 위약금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예정일 당일에 취소하면 대금의 30%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조사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네, 아직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청소 대행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위약금 기준이나 또 사업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과 관련한 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이사 준비하면서 청소대행 서비스업 이용하거나 뭐 이용하실 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이 대행 서비스업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네. 일단 업체를 선정하시기 전에 좀 구체적인 청소 범위, 추가 요금 청구 가능성,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등의 좀 거래 조건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 시작 전에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랑 귀중품은 좀 따로 보관하시고 또 청소 전후에 좀 비교가 가능하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좀 높은 만큼 그 가급적 그 청소 직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청소 상태를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뭐 그걸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지 마시고 즉시 바로 업체 측에 연락을 하셔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송선덕 팀장이었습니다.